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75세예. 75세, 70대 중반이시고요. 75세. 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말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제가 예. 네네. 그 어디가 뭐고, 많이 불편하세요? 아, 그 무릎이 예. 네네. 그거 뭐고, 안 좋아서라 MRI 찍어보니까, 네네. 그 뭐 조금 찢어졌다 하더라고, 예. 네. 네. 찢어졌고, 옆에는 멍이 들었다 하대, 예. 그러고 어. 나서라, 그 뭐 줄기세포인가 그거를 하면 또 그 인삼 좋대가 했는데, 네네. 근데 앉았다가 서면은 많이 안 좋고, 네. 그래가지고 예. 네.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 뭐고, 무릎이 한쪽 옆에 그 멍들었다는데, 그게, 그래, 오래 갑니까? 아, 지금 어머니가 그러면 주사 치료나 이런 걸 받으신 건가요, 어머니? 주사 치료는 안 하고 수술했습니다. 아, 오. 수술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술하신 지가. 수술한 지 6월 10일 날. 아, 그러면 거의 한 지금 5개월? 예, 거의 5개월 가까이 4개월. 예. 그러면은 4, 5개월 정도 됐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멍이 드는 거는 보통 한 2, 3주에서 4주 사이에 이제 연부 조직의 멍은 한 달 사이에 많이 빠지고요. 예. 뼈에 멍이 들었다고 그러는 경우는 좀 오래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뼈에 그래, 멍이 들었다도 간절히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뼈에 멍이 들었다는 거는 어머님 다리가 약간 이제 옷자형 다리거나 이게 예. 좀 다리가 휘어지신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그 멍이 잘 안 빠지고 계속 고질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번에 내시경으로 아마 뭐 작은 구멍을 뚫고 시술을 하셨나요? 아니, 수술로 아예 해가지고 수술하셨어요? 꾸몄거든요. 아, 꼬맸어요. 열어서. 예. 예, 네. 예. 아. 옆에, 그래, 이제, 그거, 살 이래 째진 데는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전번에 보았는데, 네. 다리도 끊기고. 네. 근데 먹는데 그쪽에가 안 좋아요. 네. 앉아서 일었으면은 네. 안 좋고. 그래, 줄기세포를 하면 또 좋대가지고, 6월 10일 날 수술하고, 네네. 줄기세포는 6월 13일 날 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줄기세포는 좀 오래 간다면서 검사는 않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그 주기세포는 본인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따로 아, 제 그쪽에 허리 쪽으로 허리에서 예. 뽑으셔서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자가골수 주기세포 이게 치료를 하신 것 같은데 골수 예. 기질세포 안에 조혈모세포라는 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 아마 추출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치료를 지금 받고 나서 한 4, 5개월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많은 호전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예. 6개월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만약에 그런 부종이 계속 안 빠지거나 통증이 좀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조금 뭔가 치료는 잘 되긴 됐지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까지도 계속 불편하거나 그러면 좀 더 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원인을 찾아서 그 추가적인 치료를 좀 더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쉽게 재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 원장님 다른 거 그럼 줄기세포는 그러면 좀 오래 뭐 한 1년 정도 이래 돼야 완전히 좋아집니까? 네, 보통 한 1년 정도에서 한 2년까지 보는데요. 예. 점점 좋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증상이 점점점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예. 증상이 계속 점점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또 그것도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원장님 잠깐만요. 그 앉았다 일어서면은 되게 네. 아프던데 그건 와 그랬는데 뻗다 예. 근데 앉았다 일어나실 때. 그때가 아무래도 누웠다가 쪼그릴 자다가 때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쪼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무릎에 가는 하중이 4,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무릎의 압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땅바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의자 생활이나 침대 생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네. 그러네요. 치료 열심히 하고 원장님 그 무릎에 무리 가는 그 자세를 좀 자제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가급적 네. 예, 좌식 생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 생활보다는 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4년생인데요. 64년생이세요? 네. 아직 젊으신데 어디가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이 무릎이 관절이 많이 달아갖고요. 네네네. 그 연골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았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 주사 맞고요. 근데 그렇게 주사를 자주 맞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게 또 맞을 때 계단 올라갈 때 좀 뭐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뤘다고 수술을 하자 해서 나는 수술을 지금 너무 네. 수술을 않고 좀 딴 거 되냐고 그러니까 되도록 수술 않고 그냥 지금 연골 주사만 한 2년째 맞은 것 같은데. 아이고,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일단은 이제 얼마나 달았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서는 이제 뭐 관절염을 우리가 1기부터 4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시나요? 혹시? 많이 붙었다고 그러던데요. 많이 붙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으시다 보니까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단계에서 이제 관절염이 3기에서 아마 4기가 아닐까, 그 단계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제 남성분들은 의외로 또 이게 뼈가 튼튼하시고 또 허벅지 근력이 좀 꽤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외로 잘 버티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픔이 점점 심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하면 이 통증 때문에 활동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 근력마저 빠지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가가 판단해서 이게 우리가 뼈의 강도나 이 골밀도랑 그다음에 뼈의 멍든 정도 이게 이제 통증이 좀 심하다 그러면 뼛속까지 아주 그냥 심하게 멍이 들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정밀검사 MRI를 보게 되면 이분이 주사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이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전문가랑 얘기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혹시 MRI 같은 정밀 검사는 안 받아보신 거죠? MRI는 안 해보고 그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게 많이 안 좋다고. 붙었다고. 네. 근데 원장님 이렇게 뼈끼리 많이 붙어서 그 엑스레이상 보인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꼭 100% 수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소견은 정보가 너무 미흡하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밀검사 이런 치료 방향을 뭔가 바꾸거나 이걸 유지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MRI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를 하면서 결과를 얻게 되면 내 몸에 딱 맞는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비용이 좀 들 수는 있지만 내 무릎을 잘 치료하고 꼭 적합한 치료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버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임상 경험 풍부한 선생님 찾아가셔서 정밀 검사부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예. 찾는 것이 급선무니까요.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57년생인데요. 57년생이시고요. 네. 아유, 목소리들이 너무 젊으셔서요. 네. 자,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제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네네네. 오른쪽에 귀 밑에서부터 이렇게 어깨까지 네네. 근육이 아픈 건지 뭔지 하여튼 좀 아파요, 거기가. 이쪽이. 그러니까 오른쪽 몸을 어깨가요? 돌릴 때도 좀 네네네. 아프고 그러는데 그 후로 네. 팔이 막 손끝까지 저리면서 힘이 빠지거든요. 어이고, 이게 힘이 빠지는 게 뭐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거나 이러나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게 아프기 시작을 하면 힘이 빠져서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팔을 아이고. 늘어뜨리고. 야, 그러면은 이런 게 지금 3개월 전부터 점점 빈도가 자주 오나요? 네,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네. 혹시나 뭐 무거운 걸 들다가 삐끗하시거나 뭐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무거운 거 들거나 다친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목을 이렇게 돌렸는데 네네. 그때 잠깐 이제 아프더라고요. 목을 돌릴 때 아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깨를 이렇게 돌릴 때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팔이 저리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깨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어깨라는 조직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그림에다 보다시피 회전근개라는 힘줄과 함께 인대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염증이 아주 심하면 팔까지 저리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대가 끊어지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밖에도 목을 돌리거나 이럴 때 좀 갑작스럽게 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목 디스크도 한번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전문가 선생님한테 진찰을 좀 받아보시고 일단 목 쪽의 원인이 가능할지 어깨 쪽의 원인인지는 진찰을 해보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메인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목과 어깨를 다 같이 잘 볼 수 있는 전문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딱 받아보시면 딱 이제 꼭 필요한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원장님 과를 모르실 것 같아요. 과요. 어깨랑 목을 잘 보는 데는 정형외과랑 신경외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형외과랑 신경외과를 꼭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검사하고 치료받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목을 네네. 죄송합니다. 목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플 때 아플 때 목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숙이거나 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면 또 저리는 게 또 금방 괜찮고 그러네요. 또 어떻게 목을 또 잘못 돌리면 또 아프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항상 신경을 꽤 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디스크가 약간 압력을 받으면서 살짝 더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심하게 튀어나와서 계속 누르게 되면 너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경은 아주 예민한 조직이고 한 번 손상이 되면 또 회복이 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병을 키우기보다는 빨리 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함께 빨리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님께서 이게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힘이 쫙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민한 신경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좀 혼란스럽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목의 문제인지 어깨의 문제인지. 네. 혹시 조금 자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팁 네. 같은 거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도 손발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저린다는 게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어깨에 염증이 심하면은 그 주변의 신경과 인대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깨 통증으로 인한 손저림은 약간 어깨를 활동하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 그럴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목으로 인해 이제 보통 이제 저린 증상이 이 손끝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이 상안부까지만 약간 저려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저리진 않고 위에 팔까지만 좀 저려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어깨 질환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목 디스크는 주로 이제 약간 이제 위에 목에서부터 쭉 팔 끝까지 이렇게 저려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신경 따라서 그 증상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손끝 저림도 있고 오히려 등 쪽을 또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참 전문가도 이게 어깨 질환인지 목 디스크인지를 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몇 가지 진찰 테스트를 해보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자가 진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의존하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랑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화 주셨던 어머니 정형외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계신 병원 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잘 찾고 잘 치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이가 81예요. 81세 우리 네. 어머님이시고요. 자, 원장님과 직접 어디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말씀 좀 나눠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무릎이 네네네. 그 MRI를 찍었는데요. 네네. 그 뼈가 붙었어요. 그리고 아이고, 네. 네, 뒤에 이 뒤편에는 조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줄기세포를 뭐 하자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유, 네. 구멍을 뚫어서 뭐 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무서워가지고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면 지금 증상은 어떠세요? 지금 불편한 게 일상생활할 때 어디 뭐 걷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드세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앉았다 네. 일어나는 거.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그래서 힘들고. 이제 소파나 침대 생활을 하고 계속 아유. 60대서부터 그랬거든요. 네, 오래되셨네요, 그랬는데 그러면. 네. 네. 그쪽에서 MRI 찍은 쪽에서 뭐 뒤에는 조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어떻게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배낭간에 악 하면서 꺾여요. 나도 모르게 네. 갑자기 다리가 훅 꺾이면서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경우가 일어날 있으세요?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조금 좀 이제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네네. 그러면은 또 괜찮아요. 안정을 취하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네, 전형적으로 그래가지고 또 걸어 다니고 그러긴 하는데 네네. 층계에 올라올 때가 좀 불편하죠. 많이 오를 내려갈 때, 때. 내려갈 때, 계단 올라갈 오르고 때. 내릴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이 지금 연세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마 뭐 수술을 지금 권하긴 권한 것 같은데 연골이 네. 많이 닳았는데 뒷부분은 남아 있고 똑바로 서서 디디는 부위가 아마 뼈가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앞쪽이요. 앞쪽이요. 네. 아유, 그러면은 이게 똑바로 앞쪽에 손상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제 딱 디디려고 할 때가 제일 통증이 심할 텐데 처음 디딜 때. 처음 디딜 때 아니 걷는 거는 그렇게 통증이 오는 건 없고. 없어요. 오르막 걸을 내리막 때는. 계단 네. 다닐 때가 힘드세요? 네, 계단 다닐 때가 네. 좀 힘들고. 그래서 일단 평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어머님이 겁나시는 게 어떤 게 이게 어떤 거기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어떤 게 가장 겁나시는 거죠? 그 인공관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네. 1년 내에 지금 몇 년째 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네. 그러셨어요. 예, 약은 계속 지어다 먹고 치료하셨구나. 있거든요. 네. 예, 그래, 사실- 근데 허리가 이제 협착증이 있으면서 네. 거기서 MRI를 찍어봤더니 네. 뭐 신경은 손상이 없고 이제 음. 그 금이 갔었어요. 허리에 또 금이 가셨어요? 네네 그러셨네요. 그랬는데 아이고, 골다공증이 많이 예. 붙었다고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 작년에 금 간 거는? 그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머니- 약을 계속 지어다 먹고 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무서워서 어머님 다른 수술을 지병은 못볼 없으신가요? 것 같고. 네? 다른 지병, 뭐 당뇨, 혈압, 뭐 다른 질환 같은 네, 거. 혈압은 있어요. 혈압만 당뇨- 있으시고. 네. 다른 뭐 뭐 뇌수술이나 심장 쪽이 약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네 그런 건 네. 없어요. 하여튼 근데 어머님처럼 이게 인공관절을 수술하기 전에 꼭 이걸 해야 되나, 또 이걸 꼭 해야만 하나. 이게 아무래도 뼈를 깎고 이게 아픈 수술이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맞아요. 시청자분들도 네네. 꽤 많으실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어머니한테 꼭 필요한 치료인지를 잘 판단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했을 때는 결과가 너무 좋은데 안 해도 될 정도로 심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너무 큰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럴까 봐서 저도 겁이 나고 네, 또 아들들도 그건 큰 아들은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가족분들이 네. 더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걱정이 나이도 많으시겠지만.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혼자 고민할 게 아니고 한 의사 선생님만 만날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의사 선생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시면 오히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병원만 가지 마시고 좀 더 전문 병원들을 다 두루 다니면서 선생님 한 곳이나 두 곳 정도를 더 보고 그다음에 이 방법이 나한테는 가장 맞아요.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딱 드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그 치료법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랑 환자의 또 그 인연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맞아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혼자 그럼요.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반드시 좀 더 여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 지금 81세이시거든요. 네네네. 최고령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원장님 혹시 경험으로는 몇 세까지 가능할까요? 97세도 하신 분이 있는데요. 97세요. 근데 이게 정말 사람마다 저는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나이도 중요하지만 이 신체 나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신체 나이가 생각보다 건강하시고 근력도 있으시고 또 좋으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이 좀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만큼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숫자, 나이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한테 적합한 치료법은 꼭 있으니까요. 그거를 경험 많은 의료진을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어머니 지금 MRI 등 아마 검사는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받으셨던 검사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경험과 임상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의견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네, 잘 감사합니다. 치료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전화 수고하세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 또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꾸준한 운동은 건강 관리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요. 때론 지나친 운동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하니까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목요일 오후 4시 30분 또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